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에 편입 준비해서 2023년에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로 편입학한 강현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난 1년 동안 생활했던 루틴과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영어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밥을 먹기 전까지 수학 공식 중에서 잊어버린 것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파트별로 체크를 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3시부터 6시까지 수학 수업을 들었고 수학 수업이 없는 날에는 이 시간에 엑스파일 교재로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9월, 10월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영어 한 세트, 수학 한 세트씩 이 시간에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매주 봤던 위클리 테스트가 좀 힘들기도 했는데 그만큼 도움이 됐던 시스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자습하면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랑 실제 시험 환경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분명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위클리 테스트를 보면서 시험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테스트를 보면서 자기만의 시간 관리 방법도 찾아갈 수 있어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것도 학원의 숨은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가을이 됐을 때 제가 좀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잘 다독여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잘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담임 선생님께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담임 선생님들은 항상 오픈마인드 가지고 계시니까 고민거리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가가는 만큼 좋은 정보들이랑 멘탈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학사 편입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제 학점 취득 계획을 세우시게 될 건데 취득 요건은 140학점에서 추가로 2에서 3학점은 넉넉하게 따놓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독학사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 미달로 학점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학점 1점 차이로 학사 편입 지원을 못 하던가 아니면 합격을 했는데 이제 취소가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생교육원에 다니시거나 학은제 플래너 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단어와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시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 수학이랑 영어 공부를 하다가 지치는 타이밍에 쉬어가는 느낌으로 30분씩 여러 번 수시로 외워줬습니다. 날마다 데일리 테스트 범위를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저는 3일씩 누적 범위로 단어를 외웠거든요.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데이 10부터 12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데이 11부터 13까지 외우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단어를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단어를 외우고 좀 머리에서 지워진 것들이 다음 날에 바로바로 채워져서 조금 더 오래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시기에 가장 집중하셔야 할 과목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에 수학과 영어 비율을 한 7대3 정도로 맞췄던 걸로 기억합니다. 9월에서 10월에는 공학수학 진도를 한창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선 면적분 파트의 경우에는 문제마다 어떤 풀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변수 미적분 파트와 더불어서 적분 계산을 빠르게 해낼 수 있게 공식 암기와 계산 연습도 틈틈이 해줬습니다. 미분 방정식 파트의 경우에는 공식의 양이 워낙 많아서 서로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공식들을 외우려는 노력을 했고 마찬가지로 문제가 유형별로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어떤 공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과 더불어서 계산 연습도 집중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정 파트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 때는 일단 다른 부분을 제쳐두고 그 문제집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 바퀴 진행한 다음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 파트를 다지고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강대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시험을 볼 때부터 영수 통합해서 120분으로 시험을 보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너무 정직하게 영어 60분, 수학 60분으로 잡고 풀었다가 말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어를 40분, 50분 안으로 끝내고 나머지를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할애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양대의 경우에는 이제 영불허전 한양대답게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수학에서는 선형대수 특이 개념 문제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계산의 난도와 양 그리고 해법의 유추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독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 구문도 되게 난해했기 때문에 더더욱 감으로 읽는 것을 배제를 하고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학은 중간에 난해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스킵을 하고 일단 시험지를 한 바퀴 돌린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먼저 푼 다음 그리고 남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중앙대는 이제 전통적으로 전통답게 30문제 중 10문제는 미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20문제는 싹 다 공학수학으로 채워졌습니다. 정말 어렵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시간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오는 앞에 10문제 먼저 맞추고 뒤에 나오는 이제 공학수학 문제를 푸는 것으로 전략을 짰었는데 이번에는 앞에 10문제도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됐더라고요. 중앙대학교 지원하실 분들은 공학수학 계산 연습 충분히 철저하게 하셔서 이제 미분 방정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3분 안으로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편입에 성공하시는 분들 공통점 중 한 가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력적으로도 충분히 지칠 수 있는 9월, 10월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끝까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